딸은 제가 지킬 거예요. 한혜라가 진태석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 둘 다 여기서 끝장내야 해. 진태석의 손에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하 창고에 갇힌 차정원과 한혜라, 그리고 그들을 해치려는 진태석. 25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나면서 모녀는 처음으로 서로를 지키기 위해 손을 잡게 된다는 충격적인 반전이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친밀한 리플리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의 조문객들이 모두 떠난 후 차정원은 공난숙을 찾아갔습니다. 빈소에 홀로 남겨진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흘린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은 채였습니다. 차정원의 눈빛은 슬픔보다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공난숙의 집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선 차정원은 책상 앞에 우뚝 섰습니다. 공난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한혜라를 끝장내고 싶어요. 차정원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공난숙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방법이 있어? 있어요. 아니, 공 회장님이 만들어주셔야죠. 차정원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주먹을 불끈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계단에서 아버지를 방치하고 떠났어요. 그 여자가 쓰러진 아버지를 두고 그냥 가버렸다고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차정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공난숙은 여전히 침착하게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증거는? 계단 영상이 있어요. 한혜라가 아버지를 남겨두고 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공난숙이 책상에 기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빵치치사. 형법상 유기치사까지 적용할 수 있어. 익명으로 경찰에 제보하면 되겠네. 그렇게 해주세요. 한혜라를 법정에 세워야 해요. 건양가에서 완전히 몰아내야 한다고요. 차정원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나 공난숙의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정원아, 잘 생각해. 한혜라는 네 친엄마야. 정말 그렇게 할 거야? 순간 차정원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머릿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싸늘하게 식어가던 아버지의 손. 마지막까지 자신을 부르던 그 목소리. 엄마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죽였어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차정원의 목소리에서 더 이상 망설임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공난숙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일 아침에 익명 제보를 넣을게. 그리고 건양그룹 이사회에도 압박을 넣겠어. 한혜라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고마워요, 엄마. 차정원은 주영채의 입장에서 공난숙을 불렀습니다. 그 호칭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묘한 씁쓸함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복수의 칼날은 이미 한혜라를 향해 겨눠져 있었습니다. 차정원이 돌아서서 나가려는 순간 공난숙이 불렀습니다. 정원아, 복수는 양날의 검이야. 너도 다칠 수 있어. 차정원은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다쳤어요. 더 이상 아플 것도 없어요. 문이 닫히고 혼자 남은 공난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곧 한혜라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판이 펼쳐질 것이었습니다. 한혜라는 윤비서와 함께 건양그룹 본사 지하 자료실에 있었습니다. 쌓여있는 문서들 사이에서 단 하나의 실마리라도 찾으려 애썼습니다. 부회장님, CCTV 기록을 요청했는데 모두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윤비서의 보고에 한혜라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삭제? 누가? 건물관리팀에서는 정기 삭제 일정이었다고 합니다만 저장 기간을 고려하면 너무 이른 시점입니다. 한혜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눈물처럼. 당시 목격자는 없었어? 근처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단 말이야? 네. 그날은 공교롭게도 건물 청소 일정도 없었고 경비도 순찰 중이었습니다. 윤비서의 대답에 한혜라는 차가운 웃음을 흘렸습니다. 공교롭게? 이건 계획된 거야. 누군가 조직적으로 흔적을 지웠어. 그때 한혜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한혜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한혜라 씨이십니까? 차기범 씨 사망 건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합니다.
방치치사 혐의로 익명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휴대폰을 쥔 한혜라의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윤 비서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화가 끊어진 후 한혜라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소리만이 고요한 방을 채웠습니다. 부회장님. 윤 비서의 부름에 한혜라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몰아세우고 있어. 익명 제보라는 게 우연일 리 없어. 혹시 진 회장님께서...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한혜라가 손을 들어 윤 비서를 제지했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분이. 하지만 한혜라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남편. 그러나 최근 그의 차가운 시선과 냉담한 태도가 떠올랐습니다. 차기범이 쓰러졌던 그날, 진태석은 왜 그렇게 빨리 현장에 나타났을까? 왜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을까? 자료를 더 찾아봐. 당일 건물 출입 기록, 주차장 CCTV, 뭐든 남아있는 게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윤 비서가 나간 후 혼자 남은 한혜라는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딸 수아를 찾았지만 원수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살인 혐의까지 뒤집어쓰게 생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계획된 함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진태석, 진세훈, 진세미와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한혜라의 중얼거림이 텅 빈 사무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건양가로 돌아온 한혜라를 진태석이 서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한혜라를 보는 진태석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조사는 어떻게 됐어? 진태석의 물음에 한혜라는 대답 대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친 얼굴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참고인 조사래. 하지만 곧 피의자로 전환될 거야. 증거가 있다나 뭐래나. 그래. 진태석의 짧은 대답에 한혜라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표정에서 동요나 걱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차분함만이 감돌았습니다. 이 기회에 이혼합시다. 한혜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건양그룹의 누가 되기 전에 깨끗이 정리하는 게 좋겠어. 진태석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25년 부부관계를 끝내자는 말을 마치 사업계약을 정리하듯 차갑게 던졌습니다. 한혜라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지만 책상을 짚고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한혜라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각오한 일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재산 분할은 포기해. 조건 없이 수락하죠. 대신 당신이 내 딸에게 손대면 2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폭로하겠어요. 한혜라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진태석이 처음으로 표정을 바꿨습니다. 협박이야? 경고해요. 수아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한혜라는 돌아서서 서재를 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자신의 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옷장을 열어 짐을 꾸렸습니다. 화려했던 옷들, 명품 가방들, 보석함.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딸도 남편도 잃은 채 혼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혜라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건양가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부회장에서 아무것도 없는 여자로 돌아가는 길. 그 길 끝에는 작은 원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룸 창가에 홀로 앉은 한혜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흘리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차정원은 건양가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한혜라가 떠난 지 사흘째였습니다. 복수는 이루어졌습니다. 한혜라는 몰락했고 건양가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수아야.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차정원이 돌아봤습니다. 주하늘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주 대표님, 얘기 좀 하자. 주하늘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차정원이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주하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진태석이 진짜 범인이야. 차정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조사했어. 한혜라가 떠난 후에 진태석이 현장에 있었어.
차기범을 방치하고 죽게 만든 건 진태석이야. 말도 안 돼요. 차정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으면 안 됐습니다. 증거가 있어. 주하늘이 재킷 안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어. CCTV 원본 영상, 황 실장의 증언 녹음, 119 신고 기록. 진태석이 모든 걸 조작했어. 차정원은 주하늘이 내민 USB를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요. 수아, 진실을 알아야. 진실이요? 진실은 한혜라가 아버지를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차정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하늘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네가 복수한 대상이 잘못됐어. 한혜라는 그날 차기범을 살리려고 했어. 진짜 살인자는 진태석이야. 그만해요. 차정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건 알아. 하지만 나가주세요. 지금 당장요. 차정원은 주하늘을 향해 손을 내저었습니다. 주하늘은 USB를 테이블 위에 놓고 일어섰습니다. 언제든 준비됐을 때 봐. 진실은 변하지 않아. 주하늘이 나간 후 혼자 남은 차정원은 테이블 위에 USB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가 자신의 세계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다시 움츠렸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영원히 준비되지 않을지도 몰랐습니다. 주하늘은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낡은 건물 3층에 위치한 원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패에는 아무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초라한 모습의 한혜라가 나타났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수수한 옷차림. 건양가의 화려한 부회장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한혜라는 주하늘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원룸은 깨끗하지만 쓸쓸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주하늘은 노트북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파일을 열자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계단에서 차기범이 쓰러진 장면, 한혜라가 떠나는 장면, 그리고 그 직후 나타난 진태석의 모습. 한혜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상 속 진태석은 차기범을 내려다보다가 휴대폰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기범을 확인한 후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이게... 한혜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태석이 차기범을 방치했습니다. 의도적으로 119 신고도 하지 않았고요. 황 실장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주하늘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회장님 지시대로 했습니다. 차기범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황 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한혜라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25년이었어요.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한혜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 증거를 수아에게 전해주세요. 한혜라가 주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제 입으로는 차마 말할 수가 없어요. 딸이 저를 원수로 여기는 게 차라리 나았는데 진짜 원수가 따로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직접 말씀하시죠. 안 돼요. 수아는 제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주 대표님의 말이라면. 주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부회장님, 아니 한혜라 씨. 주하늘이 처음으로 한혜라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수아를 지켜주세요. 이제 진태석이 다음 목표는 수아일 겁니다. 한혜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딸은 제가 지킬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차정원은 건양그룹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진태석이 넓은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진태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차정원은 주하늘에게서 받은 USB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진태석은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잠시 살펴보더니 차정원을 바라봤습니다. 봤어? 회장님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요. 차정원의 목소리에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의자를 뒤로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태연한 목소리였습니다. 차정원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경찰에 고발하겠어요. 진태석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네 입지는 어떻게 되지? 건양가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고발하면?
상관없어요.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해요. 한 해라도 돌아오지 못해. 이미 방치치사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 네가 무고를 증명해봤자 둘 다 끝장이야. 차정원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진태석의 말이 맞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면 한 해라도 자신도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고민하는 거 봐서는 아직 정 떨어지지 않았나 보네. 네 엄마한테.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혜라가 들어섰습니다. 차정원이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한혜라는 차정원을 지나쳐 진태석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딸은 제가 지킬 거예요. 혜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진태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어요. 수아는 손대지 마세요. 웃기고 있네. 둘 다 여기서 끝장내면 되잖아. 진태석이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황 실장, 들어와. 문이 열리고 황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차정원은 한혜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혜라의 눈빛에서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딸을 지키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지하실. 차정원과 한혜라는 좁은 방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희미한 전등 하나만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차정원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한혜라는 문 쪽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아야. 한혜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차정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줄래? 엄마 얘기를. 차정원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혜라의 윤곽만 보였습니다. 25년 전 너를 데리러 가던 길에 사고가 났어. 교통사고였어. 6개월 동안 깨어나지 못했어. 한혜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깨어났을 때 이미 모든 게 늦었어. 너를 찾으려고 했지만 진태석이 방해했어. 기범이 너를 숨겼다고 했어. 매일 찾았어. 정말 매일. 차정원은 무릎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야. 나도 이제야 알았어. 진태석이 모든 걸 조작했다는 것을.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빼앗긴 거였어. 한혜라가 차정원 옆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날 지키지 못했잖아. 아빠는 감옥에 갔고 난 혼자였어. 엄마는 재벌가 부인으로 잘 살았잖아. 잘 살았다고?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밤 꿈에서 너를 봤어. 어린 네가 날 부르는 꿈을. 한혜라의 목소리에서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아야. 엄마가 약해서, 엄마가 부족해서 너를 지키지 못했어. 차정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년간 쌓였던 원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도 힘들었겠네. 작은 목소리였지만 한혜라에게는 천둥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한혜라가 차정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정원은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엄마가 지킬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모녀로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그들의 재회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세우는 건양가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지 5시간째였습니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황 실장. 진세훈이 복도에서 소리쳤습니다. 황 실장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정원이 어디 있어? 아버지 만나러 간다더니 감쪽같이 사라졌어. 황 실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진세훈은 그 표정에서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알면서 숨기는 거야? 진세훈이 황 실장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말해. 내 아내 어디 있어? 회장님 지시였습니다. 황 실장의 대답에 진세훈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정원이를? 한혜라 부회장과 함께 지하창고에 계십니다. 진세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장 데려와. 회장님께서. 나도 회장이야. 부사장이 아니라. 당장 안 데려와. 황 실장은 갈림길에 섰습니다. 25년간 진태석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진세훈의 눈빛에서 진심을 봤습니다. 따라오십시오. 황 실장이 먼저 걸었습니다. 진세훈이 뒤를 따랐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따라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사장님. 왜? 회장님께서 두 분을 해치려 하십니다.
진세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서두르셔야 합니다. 두 사람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 지하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창고 앞에는 이미 진태석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진세훈이 소리쳤습니다. 진태석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어? 그게 제가 할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겁니까? 방해하지 마. 이건 내가 처리할 일이야. 진태석이 창고 문을 열려는 순간 진세훈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비켜. 안 됩니다. 부자가 대치했습니다. 황 실장은 두 사람 사이에서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선택은 끝났습니다. 황 실장이 진태석을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진태석이 황 실장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창고 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정원과 한혜라가 놀란 눈으로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다 끝났어. 진태석이 쇠파이프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혜라가 차정원을 뒤로 밀쳤습니다. 수아, 넌 뒤에 있어. 한혜라가 진태석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진태석이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한혜라의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한혜라가 비틀거렸습니다. 엄마! 차정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진태석이 다시 파이프를 들어올렸습니다. 그 순간 진세훈과 황 실장이 뛰어들었습니다. 황 실장이 진태석의 팔을 붙잡았고 진세훈이 아버지를 밀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진태석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진세훈은 쓰러진 한혜라에게 달려갔습니다. 부회장님! 한혜라는 어깨에서 피를 흘리며 차정원을 바라봤습니다. 수아야, 괜찮니? 엄마, 엄마! 차정원이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한혜라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행이다, 무사해서. 한혜라가 차정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정원은 울면서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황 실장, 119 불러. 진세훈의 외침에 황 실장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진태석은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요원들이 한혜라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차정원이 한혜라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같이 가요,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고마워, 수아야. 한혜라가 의식을 잃기 직전 차정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전해지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느끼는 엄마의 체온이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고 차정원은 한혜라 곁을 지켰습니다. 진세훈도 함께 탔습니다. 지하 창고에는 진태석만 홀로 남았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한혜라는 하얀 시트에 덮인 채 누워 있었습니다. 각종 의료기기가 생명을 유지시키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원아. 진세훈이 다가와 차정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좀 쉬어. 벌써 이틀째야. 괜찮아. 엄마 곁을 떠날 수 없어. 차정원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물이라도 마셔. 진세훈이 생수병을 건넸습니다. 차정원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받아 마셨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유리창 너머 한혜라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차정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 복수에만 눈이 멀었어. 엄마가 날 버렸다고만 생각했어. 몰랐잖아. 알려고 하지 않았어. 그게 더 나빠. 차정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진세훈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잖아. 그걸로 됐어. 만약 엄마가 깨어나지 못하면 깨어날 거야. 반드시. 진세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차정원과 진세훈은 대기실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댄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간호사의 부름에 진세훈이 눈을 떴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안정됐습니다. 곧 의식을 회복하실 것 같습니다. 진세훈이 차정원을 깨웠습니다. 정원아, 깨어. 어머니가 깨어나신대. 차정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한혜라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엄마. 차정원이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한혜라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곧 눈을 뜰 것이었습니다. 법정.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진태석이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건양그룹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증인 나와주십시오. 판사의 말에 주하늘이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피고인이 제 아버지를 살해한 살인자입니다. 망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진태석은 무표정한 얼굴로 주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25년 전 피고인은 공난숙과 공모하여 제 아버지 주상철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차기범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주하늘은 차분하게 증언했습니다. 준비해온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통화 기록, 금융거래 내역, 목격자 진술. 또한 피고인은 최근 차기범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주하늘이 CCTV 영상이 담긴 USB를 제출했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그날의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차정원은 방청석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옆에는 회복 중인 한혜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25년간 숨겨진 진실이 오늘 밝혀졌습니다. 주하늘의 마지막 말이 법정에 울렸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진태석에게 살인죄 및 방치치사죄를 적용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진태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25년간 쌓아올린 제국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주하늘의 얼굴에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복수는 완성됐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시간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차정원과 한혜라가 주하늘에게 다가왔습니다. 주 대표님 고마워요. 이제 끝났어요. 주하늘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끝이라기보다는 시작이겠죠. 새로운 시작. 세 사람은 법원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걸어갔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한혜라가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병실 불빛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수아야. 작은 목소리로 딸을 불렀습니다. 침대 옆에서 조는 차정원이 눈을 떴습니다. 엄마. 차정원이 한혜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깨어났어요, 엄마. 얼마나 잤어? 일주일이요. 한혜라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봤습니다. 차정원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었니? 아니에요. 차정원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혜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미안해, 수아야. 왜 사과해요?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서. 한혜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엄마. 다 지났어요. 차정원이 한혜라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나누는 모녀의 포옹이었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엄마를 미워하기만 해서.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아서. 괜찮아. 네가 원망하는 게 당연해. 엄마가 부족했어. 아니에요.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요. 엄마도 피해자였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25년간 쌓였던 오해와 원망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스한 빛이 두 모녀를 비췄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잘 살자, 수아야. 네, 엄마. 함께요. 차정원이 한혜라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한혜라도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놓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진세훈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깨어나셨네요, 어머니. 그래, 우리 아드님. 한혜라가 진세훈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세훈도 차정원 옆에 서서 한혜라를 바라봤습니다. 비로소 완성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1년 후 서울 삼청동 작은 골목에 새로운 갤러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수아 갤러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개관식 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갤러리 안에는 한혜라의 그림과 차수아의 패션 디자인이 함께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수아가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옆에는 한혜라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색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모녀의 옷이었습니다. 축하해. 진세훈이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차수아가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오늘 멋져. 진세훈이 속삭였습니다. 차수아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주하늘도 조용히 갤러리에 들어섰습니다. 벽에 걸린 작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차수아가 다가왔습니다. 도와줘서 고마워요, 주 대표님. 당연하지. 축하해. 주하늘이 차수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차수아는 그의 눈빛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차수아는 한혜라와 함께 차기범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무덤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아빠, 이제야 제 이름으로 살게 됐어요. 차수아로. 차수아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화해했어요. 이제 함께 살 거예요. 한혜라도 차수아 옆에 앉았습니다. 기범씨, 늦어서 미안해요. 우리 딸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한혜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수아가 한혜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가요, 엄마. 두 사람은 일어섰습니다. 묘지를 벗어나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석양이 두 모녀의 뒷모습을 비췄습니다. 갤러리로 돌아가는 길. 차수아와 한혜라는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길가에는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차수아가 물었습니다. 그래. 너는?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함께 걸어가는 모녀. 그들 앞에는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갤러리 문을 열고 들어서는 두 사람. 안에서는 진세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수아가 그에게 다가갔고 한혜라는 갤러리를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자신의 그림. 더 이상 리플리가 아니었습니다. 한미수도 한영순도 한혜라도 아닌 그냥 수아 엄마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이름으로, 진짜 관계로, 진짜 사랑으로 살아갈 이야기였습니다.